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수능 상상, 2025 수능 탈문골 문제를 작년 시험에서 찾아 함께 완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교재는 제 밴드에서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미리 공부하고 풀이하십시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 다룰 네모난의 그 첫 번째는 22번입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죠.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합이 5분의 8이고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제가 조금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편한 것은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로 고치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데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즉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저 이거요 못 외워요.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거 못 외웁니다.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이거 알고 있네요. 예. 자,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만 이용해서 왜 저렇게 되는가, 왜 저게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정의는 이 원의 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입니다. 세타라고 하는 것을 적당히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자, 어디에 몇 사분면에 가 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코사인 세타이고 y좌표가 바로 뭔가 하면 사인 세타입니다. 제가 왜 이걸 못 외우겠어요?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나를 x축에 관하여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대칭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같아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대칭이나 아니면 이동으로, 회전 이동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이기 때문에 90도 회전시키면 돼요.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물었네요.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의 y좌표하고 절대값은 같은데 음의 방향이 있고 양의 부호가 다르네요. 그래서 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이제 2분의 파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주어졌을 때도 이렇게 다리원을 그려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동시켜서 x좌표는 코사인이요, y좌표는 사인이요.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프를 그래서 평행 이동시키는 것은 그래프를 한참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했으니까 주어진 저 관계식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가 좌변이고 우변이 5분의 8입니다. 따라서 뭘 알았습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입니다. 나와 함께 제곱을 시켜서 그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0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예, 코사인과 사인 제곱의 합 1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수능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해서 3분의 4라고 해서 답을 찾아냈죠. 자,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빠르게 문제를 풀어 답 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물었는가, 담겨있는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세타 또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코사인이나 사인 값을 세타에서 코사인이나 사인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일부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이 조금 애를 먹고 틀려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23번 문제로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작년 6번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6번쯤에 출제될 거예요. 자, 이젠 세타의 범위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대요. 즉 3, 4분면의 각입니다.
그때 이것의 값이 5분의 3이다. 그럼 사인 세타가 뭐니? 라고 물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관계식은 몇 사분면에 가기든 상관없습니다. 몇 사분면에 가기든 상관없습니다. 자, 나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각의 4분면에 의해서 3, 4분면에서는요.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탄젠트 세타만 플러스이고 사인 세타의 값 0보다 작고요. 코사인 세타의 값도 0보다 작습니다. 3, 4분면, 각의 4분면과 상가함수의 부호를 알고 있냐? 이걸 물었죠. 자, 그 다음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자, 저와 함께하는 완전 학습 시간이지 빠르게 답 내고 외우는 거 보는 시간 아닙니다. 세타 굳이 3, 4분면 각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놓으면 돼요. 자, 이게 세타라고 나와보죠.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는 90도로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자, 요 놈에서 내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사인 값이니까 y좌표예요. 자, 삼각형의 합동에서 요 놈의 x좌표하고 부호가 반대죠. 옳거니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내가 5분의 3이래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에요. 3,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다 음수이고 제곱의 합이 1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옳지 확인됐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사인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 그리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각함수 정의 원을 그려서 삼각함수 이 각의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소재의 내용인데 제 교재 26번입니다. 간단한 적분 계산입니다. 간단한 적분 계산인데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3차 함수, 다항함수란 말을 했어요. 모든 실수의 항등식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했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 그런데 1에서 2까지 f 프라임 x를 정적분한 값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어요.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것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fx를 1에서 2까지 이렇게 놓고 f2 마이너스 f1임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됐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x에 뭘 대입하면 됩니까? 2를 대입하면 되죠. x에 2를 가져다 대입해버리면 구하고자 이 식의 값은 2 대입해보세요. 8에다가 16에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계산하면요 14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다르게 접근해도 됩니다.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는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가 분명히 3차식일 거예요. 그래서 fx를 3차식으로 놓고 도함수도 구해서 대입한 다음에 fx가 뭔지 완성해서 찾아내거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 내용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점에서 함수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정의와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내면 이건 3점짜리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어렵게 내면은 4점짜리 문항으로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4점짜리 문항에 해당되는 지난해 9평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 바르게 하시고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완전 학습은 그냥 빨리 풀어서 간략하게 답 내는 것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설명 해설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제 내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만 한 번 더 반복, 두 번 더 반복하면 돼요. 자,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항함수는 차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나 gx의 차수, 몇 차 다항함수인가 그리고 각각의 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찾아서 다항함수를 완성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gx가 완성이 되면 바로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1에서 x까지, 마이너스 x까지 적분 간에 위 끝이 x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미적분의 기본 관계에 의해서 나 미분하면 안쪽에, 미분하면 안쪽식이 되겠죠. 나를 좌변을 x대에서 미분해서 우변도 미분해서 가해 주어진 식을 간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fx와 g'x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자, 첫째는 어떻게 해요? 몇 차식인가 찾아내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찾아서 씁니까? 날 x가 있고 x가 있는데 4차식이니까 내가 3차식, 그럼 fx와 gx는 2차식. 그래, 맞아. 2차식이겠지. 그래서 fx와 gx를 2차식으로 놓고 풀이를 하셔도 됩니다. 저 이렇게요.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요. gx도 마찬가지로 2차식이니까는 d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라고 놓고 대입하고 대입해서 a, b, c, d, e, f, g 개수를 찾아내서 해결해도 됩니다. 근데 무심코 이거 넘기지 마십시오. 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논술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방법보다도 흔히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미분하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주어진 가조건에 좌변을 미분해버리면 x, fx, x, gx이기 때문에 좌변은 x대에서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우변에 똑같이 미분하면요. 나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그리고 6x 이와 같이 되었죠. 다음 함수인데 x로 하나 나눠버리면 내가 바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우리 fx와 gx의 합이 x를 하나 나눠서 12x의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 조건을 이용할 차례네요. 그래. 나 조건은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지?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앞에 써볼게요. fx 플러스 gx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 조건에 의하면 내가 바로 뭔가 x 곱하기 g 프라임 x 나 그놈이었어요. fx 그놈. 그리고 gx예요. 내가 바로 뭔가 하면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4점짜리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대. 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gx가 뭔지를 찾아내면 돼요. 그럼 2차식으로 놓고 해도 되겠네?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요, 요놈을 가만 봤더니 어디서 많이 봤잖아. 고배 미분법이에요. 나는 x 곱하기 gx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예요. 미분했는데? 그럼 다시 적분하면 되겠네. 옳지. 나를 다시 적분해서 가져가면은 좌변 적분하면 x 곱하기 gx가 되었고요. 우변 적분하면요. 어떻게 해요? 적분하면은 위로 그대로 올라갔으니까는 4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6x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다음 함수였으니까 x로 하나씩 나눠주면 따라서 gx는 4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오케이 끝났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이 gx가 구해졌기 때문에 나 gx를 대입해서 이 정적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따라서 인테그랄 계산량 또 많잖아요. 4점짜리예요. 그래서 요것이 부정적분을 찾아서 0하고 3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요.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답이 72가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다시 권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fx, gx가 주어진 이 조건에서 몇 차식인가 차수를 찾아냅니다. 2차식임을 아마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gx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으세요. 그럼 나를 미분하세요. 그러면 g 프라임 x라고 하면은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여기에 x를 곱하면 fx입니다. fx는 2ax제곱 플러스 bx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a, b, c가 어떻게 되는지 위식에 대입해서 계산해서 찾아내도 됩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완전 학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 미적분 선택자들을 위한 뭐죠? 그래요. 부분적 분법에 해당되지만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좀 고급스럽게 고배 미분법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자, 28번은 저랑 약속하십시오. 이 방법으로도 풀이를 해보고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안 보고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고 계산량, 그 풀이 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권하고 싶어요. 왜? 여기는 부분적 분법이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요놈을 못 찾아내면 힘들잖아. 그래서 좀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